음악 이야기를 들려드릴 주니어 멘토 국기 양지홍이라고 합니다. 이 사진을 보시겠어요? 제가 어렸을 때 사진인데요. 보시면은 과자를 끌어갖고 있는데요. 저는 어렸을 적에 굉장히 먹을 거를 좋아해가지고 항상 과자를 품 안에 가지고 다녔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주변에서 와 진짜 너 먹을 거 좋아하는구나 라는 이야기를 들었었는데요. 근데 사실 이 과자 같은 경우는 제가 먹을 수는 없었지만 항상 그냥 들고만 다녔었습니다. 왜냐면은 저희 집은 가난했기 때문에요. 사실 저희 집은 그러니까 생각보다 가난했어가지고 제가 중학교쯤인가 한 8, 9개월 정도는 집에 약간 불이 안 나와서 촛불을 켜고 생활을 했던 게 기억이 나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약간 어려운 가정 환경을 타고났는데요. 저는 이래가지고 학교가 너무 좋았었습니다. 왜냐면은 집에서는 굉장히 먹을 게 없었는데 학교에서는 급식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는 급식이 너무 오지게 좋았습니다. 저는 진짜 내 급식충의 생활을 했던 것 같습니다. 학교 급식 먹으면 이번에 더 주세요 해서 너무 급식이 맛있었습니다. 근데 이마저도 저는 급식비가 밀리게 되면서 한동안 급식을 먹는 거에 대해서 또 눈치가 보이게 됐었는데요. 저는 이렇게 제가 좋아하는 음식마저 먹지 못하면서 뭔가 학교 생활이 나날이 매우 우울했었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저희 누나랑 저희가 한 9살 정도 차이가 나는데 누나가 대학교 들어가서 아르바이트를 해가지고 저에게 MP3를 하나 사줬습니다. 그래서 저를 위로해줬던 것은 바로 이 음식과 음악이었는데요. 누나가 처음 사줬던 MP3였습니다. 혹시 아이리버 256MB MP3 아시는 분 계시나요? 사실 저는 이 256MB MP3에 제가 좋아하는 음악을 조금 검색하고 그리고 넣고 이어폰을 끼고 항상 듣고 다녔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힘들 때마다 저는 항상 이어폰을 끼고 노래 듣는 걸 너무 좋아했습니다. 사실 제가 이때 굉장히 좋아했던 노래가 있는데요. 이때 같은 경우는 항상 집에 누나가 팝송을 틀어놨었어요. 막 머라이어 캐리라든지 브라이언 맥라인 이런 가수들 틀어놨었는데 유일하게 제가 듣던 한국 곡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엄청 푹 빠졌었던 노래인데요. 혹시 누구신지 아시죠? 네. 굉장히 풋풋해 보이네요. 사실 이때 저는 소녀시대 멤버 이름조차 몰랐습니다. 근데 제가 유일하게 알았던 노래가 하나 있었는데요. 그게 바로 소녀시대의 다시 만난 세계였습니다. 사실 이 노래 같은 경우는 굉장히 가사가 너무 감명 깊어가지고 계속 노래를 듣게 되었었습니다. 사랑해 너의 느낌 이대로 그려왔던 헤매임의 끝 이 세상 속에서 반복되는 슬픔이 이제 안녕 수많은 알 수 없는 길 속에 희미한 빛을 난 쫓아가 언제까지라도 함께하는 거야 다시 만난 나의 세계. 사실 이 노래 들으면서 제가 어려운 이 학창 시절을 굉장히 막 위로하면서 살 수가 있었는데요. 이 어려운 학창 시절과 뭔가 나를 위로해주는 노래 그리고 뭔가 다음에 극복이 나올 것만 같았지만 저는 스스로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제가 이때 당시에는 제가 할 수 있었던 게 그리 많지 않았었던 것 같아요. 뭔가 그냥 부모님의 걱정을 끼쳐드리지 말자라는 생각에 제가 할 수 있었던 공부였는데 수능 때 뭔가 혼자 스스로 많이 긴장하다 보니까 제가 원하던 점수에 맞지 않는 점수를 받게 되었습니다. 저 이런 점수를 받고 그냥 저와 집에서 가까운 그리고 뭔가 학비가 싼 대학교에 들어가게 되었고 저는 그렇게 대학교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아무 생각이 없었어요. 왜냐면은 제가 한 가지 갖고 있었던 그 수능이라는 뭔가 조그마한 목표 자체가 무너지니까 저한테 남아있는 게 하나도 없었던 거예요. 근데 저는 대학교에 그래서 처음 입학하게 됐었는데 그냥 멍하니 학교를 처음 등교를 하게 됐죠. 근데 처음 개강을 하면은 학교 골목길 앞에 뭐가 있죠? 동아리 부스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거를 보면서 내가 사람들이 좀 많이 만나봐야겠다. 내가 조금 더 다시 좀 자신감을 차리고 할 수 있는 건 사람이라도 만나봐야겠다 라는 거였던 것 같습니다. 저는 그래서 1학년 때 총 6개의 동아리를 들어가게 되는데요. 이 6개의 동아리라는 거는 6번의 술자리라는 것을 뜻하게 되는데요.
저는 이 첫 1학기 6개의 동아리를 전부 다 한 번도 빠짐없이 다니면서 정말 제가 그때 사람이 떡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어요. 이때 정말 거의 매일매일 술을 먹었었는데요. 저는 이때를 49제라고 얘기해요. 왜냐면 49일 동안 쉬지 않고 술을 마셨거든요. 제 간은 나만하지 않았었습니다. 근데 저는 처음에 생각했었던 그 사람을 많이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 1학년 한 학기 동안 페이스북 친구가 100명에서 900명으로 늘어났거든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숫자로 늘어났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거의 매일매일 새로운 사람들과 보통 막 술을 먹으면 막 진지한 이야기하고 막 새로운 이야기 막 자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저는 그러면서 정말 이야기를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저는 이 사람을 많이 만나자는 걸로부터 뭔가 다른 사람들에게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왜 나는 꿈이 없는데 왜 다른 사람들은 조그만한 거나 약간 커다랗거나 여러 종류의 꿈을 갖고 있는 거였어요. 저는 그때 좀 생각보다 심한 자괴감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대학 생활을 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좀 이때 많이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전 처음에 이 LG 드림 챌린저를 추천받았을 때 이게 그냥 뭐지? 라는 생각이 했었는데 저도 딱 눈에 띄었던 건 딱 중간에 있던 드림밖에 없었어요. 지원서에 보시면 굉장히 스스로를 되돌아볼 수 있는 질문들이 많았잖아요. 저는 그거를 쓰면서 저를 한번 되돌아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굉장히 운이 좋게 LG 드림 챌린저 4기에 합격을 하게 되었는데요. 처음에 합격을 했을 때 내가 뭐가 좀 되나?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갑자기 그 이틀차에 대장님이 니네 좀 잘생 게 아니고 꿈이 없어서 된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구나 라는 생각이 들고 이 캠프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이 2박 3일 72시간 동안 계속 피곤해 죽겠는데 스스로에 대한 질문을 계속 던지잖아요. 전 그 질문들을 통해서 처음에 내가 좀 어색한데? 라는 걸 느꼈지만 2박 3일이 끝난 후에는 진짜 나 스스로를 되돌아볼 수 있었던 그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제가 미래를 생각할 때 단순히 두려움을 가지고 내가 잘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내가 앞으로 직업으로 갖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라는 생각에서 내가 과연 어떤 거를 좋아하는가라는 질문으로 바꿀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처음에 곰곰이 생각해봤죠. 근데 좋아하는 거에 바로 떠오르진 않더라고요. 근데 약간 더 생각해봤을 때 나를 위로해 주었던 것은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건 바로 저에게는 음악이었었습니다. 삶이 힘들고 이럴 때 그냥 음악을 귀에 꽂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레드체이 끝난 후에 곧바로 휴학을 하자고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친구한테 전화해서 우리 음악 가자라고 하게 되었고 저희 고등학교 친구는 선뜻 그래 한번 해보자 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었고 저희는 2학년 1학기를 담임 대신 휴학을 하고 서울에 올라와서 음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음악을 해보자라는 생각과 저 친구와 함께 같이 인디밴드를 한번 만들어 보겠는데요. 이 인디밴드 이름은 비로소 가을입니다. 저는 이 비로소 가을이라는 인디밴드의 이름을 가지고 약 9개월 동안 저희가 앨범 하나를 만들어 보자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계속 음악 활동을 했었는데요. 저는 그렇게 그 9개월 동안 진짜 고군분투를 하면서 앨범을 하나 만들 수가 있었습니다. 바로 입추라는 앨범을 만들었는데 이거는 엠넷과 멜론에 치시면 나올 수가 있는데 제 말하기 부끄러운 흑역사 중 가장 큰 중 하나입니다. 들어보시면 아직까지도 저는 이 노래를 못 듣고 있거든요. 왜냐면 제 목소리가 너무 어색해가지고요. 그리고 제가 이 생활을 하면서 K-POP 스타 FD 부조를 한번 할 수가 있었습니다. 저희 음악을 해보자라는 게 단순히 노래뿐만 아니고 음악과 관련된 것들을 많이 해보자라는 생각이었는데요. 그 오른쪽에 보시는 거는 제가 FD 부조를 하면서 페이스북에 하나 올렸었는데 나는 아직 배가 고프다라는 말을 올렸었습니다. 사실 이때는 레드체 끝나고 나면은 굉장히 진짜 열의에 가득 찬 마음으로 내가 뭐든지 도전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저는 이 생각을 가지고 음악을 하고 있고 내가 뭔가 이 FD 보조라는 활동을 하고 있지만 난 아직 하고 싶은 게 많다는 그 배고픔을 생각할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사실 저는 실제로 배가 고팠는데요. 왜냐면은 그때 돈이 없었거든요. 또. 이 밥버거 보이시죠? 밥버거는 그때 제가 정말 아르바이트를 했지만 밤새게 나가고 제가 앨범을 만드는 비용에 돈을 넣다 보니까 제가 하루에 먹을 수 있었던 게 딱 밥버거 하나였습니다. 이때 든 생각이 야 음악 하는 건 너무 재밌고 내가 이런 경험하는 건 재밌는데 야 내 삶이 또 배가 고프네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매일매일이 뭔가 우울해지고, 야, 이건 내가 좋아하는 것뿐만 아니라 삶이 즐겁지 않으면 내가 좋아하는 이 무엇인가조차도 즐겁지 않을 수가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 번 더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요. 좋아하는 일을 하지만 대신 삶에 지장 없이 즐길 수 있도록 한번 해보자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삶에 지장이 없다면 내가 좋아하는 일을 무궁무진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저는 이때 좋아하는 일을 포기하진 않았어요. 왜냐면 저는 음악이 정말 좋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삶에 지장 없이 즐길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게 무엇인가 라는 걸 생각하게 되었고, 이때 사실 너무 9개월 동안 너무 달려왔는지 많이 지쳐 있었던 것 같아요. 혹시 저희가 학기 막 시험 보고 방학 때 보통 주로 어떤 걸 하시죠? 여행 하시죠. 그래서 저는 여행을 하자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여행에 내가 좋아하는 음악을 한번 더 해보자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저는 그렇게 버스킹 여행을 한번 떠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버스킹 여행을 뭔가 조금 더 의미 있게 한번 만들어 보고 싶어서 제 주변에 있는 지인들에게 혹시 당신이 가고 싶은 곳에서 혹시 그곳에서 듣고 싶은 노래가 있나? 라는 것을 조사하게 되었고, 저는 이 오른쪽 왼쪽 위에 보이시는 지도를 하나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바로 내일로 티켓을 끊고 바로 나 힐링하러 가자 라는 생각으로 이 지도를 따라 떠나게 되었습니다. 이 지도를 따라다니면서 그곳에서 저는 약간 기억에 남는 것은 철암인데요. 누가 철암 석탄 그 공장에서 버스킹을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 석탄 공장에 가가지고 그 경비 아저씨랑 약간 어깨동무하면서 둘이 막 서울의 달을 막 불렀던 기억도 있고요. 부산 가가지고 막 사람들 많다가도 막 부르고 있다가 새벽 한 4시쯤 자면서 갑자기 깨가지고 바다 혼자 걸어 나가서 그 해변가에 앉아가지고 혼자 버스킹을 하게 됐습니다. 저는 이 지역들을 돌아다니면서 불렀던 노래들의 영상을 이거 신청자들에게 모두 다 보내주면서 뭔가 스스로 삶의 압박을 느낄 수 없는 그런 음악을 즐길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이 국내 버스킹 여행을 해서 너무 재밌는 거예요. 저는 곧바로 일본으로 또 떠났습니다. 네, 일본에서도 버스킹 여행을 하는데 모르는 사람들과 막 음악적으로 소통을 막 굉장히 즐겁게 할 수 있었는데요. 사실 오사카를 가다 보면은 거의 한국 사람이 대부분 반이었죠. 이때가 3일절이었는데 3일절로 한국 사람들밖에 없으니까 다 같이 애국가로 막 이렇게 놀았던 기억도 있습니다. 이 왼쪽 같은 경우는 혹시 다들 신대장님 아시죠? 야 이러시는 분이 있는데 이때 제가 버스킹을 돌아다니다가 우연히 서울에서 한번 만나서 이렇게 사진을 찍었던 걸 우연히 저도 이번에 준비를 하면서 찾았던 것 같습니다. 사실 이때 표정을 보시면은 굉장히 너무나 흐뭇한 표정을 짓고 있었는데요. 저도 찾으면서 내가 근래에 이렇게 행복한 표정을 지었던 적이 있었을까? 라는 걸 한 번 더 되돌려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여행, 삶에 지장이 없는 그런 부담 없는 여행을 하면서 너무 즐겁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즐거운 나날 속에서 오히려 즐기니까 사람들이 생각지도 못한 반응이 있었었는데요. 제가 이렇게 버스킹을 다니면서 사람들이 길거리 버스킹에서 찍은 영상들이 페이스북에 좀 올라가게 됩니다. 다들 혹시 일반인들의 소름 돋는 라이브 아시나요? 일반인의 소름 돋는 라이브에 제 영상이 몇 차례 올라가게 되었는데 이 영상 같은 경우는 그 중에서 가장 많이 뷰가 찍혔던 것입니다. 네, 8만 정도 찍혔었는데요. 이때 I'm Not the Only One이라는 노래를 모르는 진짜 처음 보는 분이랑 듀엣을 하게 되는데 이 영상이 올라가게 돼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제 노래를 들을 수 있게 되었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내가 뭔가 즐기니까 다른 사람들이 내 노래를 더 약간 신나해주고 더 좋아해주는구나 라는 걸 한번 느낄 수가 있었는데요. 이거에 이어서 또 생각지도 못한 전화가 왔습니다. 제가 상상여행부 그 보컬 클래스를 한번 들었던 적이 있는데 1학년 때 들었었는데 그 보컬 클래스 선생님이 저를 거들떠도 안 봤었거든요. 노래를 정말 못했었어가지고. 근데 이 영상을 보시더니 저한테 전화가 와서 준아 나는 네가 이렇게 노래를 즐겁고 잘하는 줄 몰랐어 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선뜻 저에게 준아 이번에 가수 공연 코러스 자리가 있는데 한번 오디션 볼래? 라는 제의를 해주셨고 저는 그 오디션 제의를 통과를 하게 돼서 김주환, 희성, 정인 그리고 왁스의 공연 코러스 세션팀에 참여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 저는 이거에 이어서 또 새로운 뭔가 이 영상으로 인해서 좋은 반응을 얻었었는데요. 페이스북으로 한 메시지가 날라옵니다. 안녕하세요. 일단 너의 목소리가 보여 정다은 작가입니다. 실명 거였네요. 프로그램 관련해서 얘기 한번 나눌 수 있을까요? 라고 했었는데
이때 제 주변에서 이런 거 사기 좀 많다더라 라는 이야기가 나와서 너무 약간 무슨 일이신지요? 라는 이렇게 약간 딱딱한 말투로 건네면서 시작했는데 이야기를 좀 나누다 보니까 정말 진짜인 거 알고 진짜 작가님이구나 라는 걸 통해서 한 달 반의 미팅 여간을 통해서 저는 이렇게 프로그램에 한번 나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2016년 8월에 너의 목소리로 시즌 3 아이아이 편에 나오게 되었었는데요. 또 이 유튜브에 올라가면서 그 한국 채널 아닌데 베트남 채널에서 이게 조회수가 한 900만 정도 찍히더라고요. 그래서 내 노래가 또 이렇게 여러 나라 사람들한테 좋은 반응을 이끌어낼 수 있구나라는 너무 기쁜 마음을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이 영상, 이 방송을 통해서 그 한 두 곳 정도의 기획사에서 연락이 오게 되는데요. 바로 더 바이브와 키스트에서 연락이 오게 됩니다. 물론 이게 한 곳은 직접 미팅을 해봐서 뭔가 진행을 해보자는 거고 하나는 오디션을 좀 보면 안 되겠냐라는 제의였습니다. 근데 사실 저는 이 두 가지 콜을 모두 다 거절했습니다. 왜냐면 다들 너무 감사하지만 너무 죄송하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왜냐면은 저는 제가 좋아하는 음악의 방법을 알기 때문이에요. 저는 1학년 끝나고 나서 제가 음악을 뭔가 진지하고 앨범을 만들어보자라는 생각을 하고 그 경험을 해봤었을 때 내가 이거를 너무 진지하게 받아들이면은 내가 음악을 좋아하지 않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좋은 기회를 얻었지만 저는 죄송하지만 이제 거절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저희 모두 항상 잘하는 일과 좋은 일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되죠. 물론 그냥 잘하는 일이 아니더라도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살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게 되는데요. 주변에서 항상 물어봅니다. 너 꿈이 뭐야? 너 가수 하는 거지? 라고 물어보는데 저는 대답은 아니요 라는 대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너는 그럼 그거 왜 해? 라고 물어봤을 때 가수 아니면 그렇게 노래를 왜 열심히 해? 라고 물어봐요. 항상 저는 항상 대답하는 게 진짜 즐거우니까요. 저는 음악을 좋아하는 만큼 해요. 사람들은 제가 노래하는 거에 대한 꿈을 가수라고 생각합니다. 명사라고 생각하는 거죠. 하지만 저한테 노래는 동사입니다. 저에게 꿈은 동사입니다. 저는 항상 음악을 하면서 그냥 음악하는 것 자체가 너무 즐겁고 그 즐거움 자체가 저의 꿈이기 때문이죠. 왜냐면은 가수라는 명사를 놓고 그 가수라는 명사를 꿈으로 하나 보면은 노래라는 한 가지밖에 방향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음악을 하고 뭔가 음악하다, 내가 노래하다라는 걸 놨었을 때는 그거의 연장선이 될 수 있는 거는 굉장히 많은 방향으로 뻗어날 수가 있습니다. 진짜 무궁무진하다는 얘기죠. 저는 여러분들의 꿈이 단순히 어떤 직업에서 그치는 게 아니고 그 직업을 통해서 정말 자신이 좋아하는 내가 이 직업을 하고 싶고자 하는 정말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 뭔가 내가 이 행동을 했었을 때 느끼는 그 즐거움과 행복을 좀 더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렇게 내가 뭔가 꿈을 동사로 보면은 좀 더 무엇인가를 도전할 때 그 직업적인 거에 실패를 생각하지 않고 조금 더 마음을 쉽게 먹을 수 있기 때문이죠. 마치 좀 배가 고플 때 있잖아요. 저는 여러분들이 조금 더 쉬운 마음을 좀 먹었으면 좋겠습니다. Drop the beat. 저는 여러분들의 즐거운 꿈을 향한 폭식을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